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억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61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이고요. 오늘은 저 혼자 간단하게 근황과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이고요. 대체 휴무일이에요. 5월 5일 어린이날 어제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휴일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출근하지 않는 저로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제 출근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휴도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연휴 동안 또 재밌게 잘 지냈고 또 그래서 피곤하게 이제 연휴를 마감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가지, 저랑 같이 사는 고양이 가지가 발톱이 깨져가지고 피멍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고양이 발톱들이 겹겹이 이렇게 파이처럼 겹쳐 있어가지고 청소하다 보면은 껍질이 벗겨지듯이 한 겹이 막 떨어진 게 많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제 발톱을 깎아주고 그걸 보고 이러면 되는데 금요일 저녁엔가 이렇게 스크래치를 하다가 뭔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발톱이 들렸는지 피가 그 발가락에 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애인이 그걸 발견하고 가지 발을 다친 것 같다,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발을 털고 잘 걷다가 잠깐 멈추고 스크래칭을 할 때도 한쪽 발만, 그러니까 오른쪽 발이 아프니까 왼쪽 발로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봤는데 잘 보이진 않고 피가 조금 묻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도 상처가 조금 나면 자연 치유가 되듯이 뭐 별일이겠어. 그리고 가지가 뭐 밥을 안 먹는다거나 숨숨집으로 숨어가지고 안 나온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됐는데 일요일 낮에도 일요일 저녁 때쯤 오후 한 5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발을 이렇게 털고 약간 느낌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근데 물론 저희 캣타워에 이렇게 후다닥 뛰어 올라가서 점프라던가 보행이라던가 이런 건 문제는 없는데 약간 얘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 있고 이제 고양이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약간 과한 거 아닌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호들갑 떨고 걱정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가지 방광염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갈 때에도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건 아니야? 가긴 가는데 이제 불편감이 있으니까 얘가 뭐 갔다가 그냥 나오거나 가서 오줌을 조금만 싸거나 막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자세히 인간이 관찰하지 않으면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동물들이고 고양이는 특히나 자기가 아픈 거를 막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이상하면 그건 이제 같이 사는 인간의 감각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오늘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그 방광염 때 처음 병원 갔을 때도 그냥 화장실에서 얘가 계속 울고 뭔가 되게 아프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밤에 그 응급실처럼 퇴근하고 늦게 병원에 당장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증상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 그냥 계속 울고 뭔가 아픈 것 같은 느낌입니다. 화장실을 아예 못 가는 건 아닌데 그런 것 같다라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방광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발견해내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거고 갔는데 별일 아니었어. 되게 유난이시네요 라는 느낌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진 않죠.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와서 다행이고 처치를 해주죠. 뭐 그분들도 고양이 사랑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우린 고객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일요일날 이제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서 발을 봤더니 거기가 새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뭐 고여 있다거나 그 발톱이 하얀색, 투명한 색인데 거기에 피멍이 든 것처럼 피가 가득 차 있고 약간 내가 만지려고 해도 아픈지 계속 발을 빼고 이제 발톱을 깎아줄 때 얘 발을 잡고 발톱을 깎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발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막 너무 소스라친 것 같아서 이러다가 우리도 상처가
뭐 거기가 감염되거나 갑자기 나빠지면 그냥 낫는 사람도 있고 그게 되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좀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오랜만에 병원을 가니까 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잡히기 싫어가지고 막 몸시림을 하고 캣타워맨 꼭대기에 요새 올라가 있는데 내가 막 의자를 딛고 올라가서 담요로 뒤집어 싸고 그러다 도망을 가고 막 이제 겨우겨우 잡아가지고 케이지 그 이동장에 놓고 병원에 갔죠. 다행히 그냥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니까 큰 일은 아니고 이제 발톱이 깨지듯이 뜯어졌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왠지 약간 좀 뭐 인간으로 치면 살을 찌른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야 아픈 것 같다 그냥 그걸 좀 뜯어내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가지가 엄청 그 싸납거든요. 병원 가서 선생님들한테도 막 애깨 빽빽 소리 지르고 막 데리고 가면 그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이사 오고 나서 또 방광염 때문에 입원하고 시술을 좀 했었거든요. 그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은 올 때 진정제 같은 거 처방해서 먹여가지고 오시면 얘도 덜 스트레스 받고 진료 받기도 좋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죠. 어쨌든 이제 처치실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신다고 해서 봤는데 보니까 이제 발톱이 뜯어진 거는 이미 뜯어졌고 그냥 털에 피 때문에 털에 엉켜가지고 붙어 있었던 거지 그게 계속 얘를 막 힘들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게 좀 짧게 뜯어졌으니까 핏줄 있는 부분을 까지 노출이 돼가지고 피가 났고 이제 그게 굳어 있는 상태다. 근데 보기에 막 염증이 있다거나 감염이 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지금 이미 며칠 지나가지고 발톱이 좀 나기도 했으니까 그냥 소독하고 자기네들이 연고 발라놨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소독하고 혹시 모르니까 항생제 3알 줄 테니까 3일간 먹여라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러면서 진짜로 막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너무 유난한 건가? 그냥 냅두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 한번 갔다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와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막 좀 싫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똥을 쌌더라고요. 그 이동장 안에서. 근데 사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막 병원에 가거나 이동을 하거나 차를 태울 때도. 그래서 가지가 나이 들어서 확실히 좀 몸도 약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태도 옛날만 하진 않구나.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와가지고 풀어놓으니까 막 좋고 밥도 먹고 갔다 왔으니까 뭐 추루같이 습사료 좋아하는 거 근데 우리 가지는 또 간식이나 군것질도 막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먹이고 이제 쉬었어요. 이제 인간이 병원 데리고 갔다 와서 너무 화가 났으니까 막 솜솜집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제 막 소파 밑에 막 숨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보이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도 먹고 나와서 물도 먹고 하길래 이때다 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항생제를 먹였죠. 그리고 나서는 또 그냥 그냥 편안하게 자고 쉬고 있었는데 밤늦게 얘가 그 사료를 다 토한 거예요. 또 너무 걱정이 됐는데 항생제가 너무 독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치우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후에 한 번 더 토했어. 근데 이제 토가 위험해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씩 사료를 급하게 먹으면 가지가 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쉬고 있고 다음날이 돼서 지금 쉬고 있고 사료를 평소보다 확실히 되게 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프면 입맛도 없고 그냥 기운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계속 좀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쟤를 못 만져서 소독도 못 시켰는데 그냥 이제 병원 갔다 와서 큰일 없다고 하니까 소독도 굳이 저렇게 싫은데 막 붙잡고 막 시키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지 컨디션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내내는 또 역시 즐거운 데이트를 하면서 병원도 같이 다녀왔고요. 애인이랑 그냥 뭐 걱정되니까 집에서 애 보면서 같이 뭐 식사하고 맥주 한 캔 먹고 이제 여름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수박도 사 먹었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오늘의 저의 고민과 이제 오늘 할 얘기의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주간으로 연재해오고 있는 소탐대전이라는 대전에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소개하는 에세이 제가 그림 같이 그려가지고 묶고 있는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뭐 7월에 전주 책회에 나가서 팔아보겠다. 이게 저의 목표고, 그거를 위한 제작비 지원을 대전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받았죠.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인디자인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본문 앉혀서. 근데 이게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맞추기가 다 결정이잖아요. 판형은 어떻게 할지, 뭐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지, 그 제목은 무슨 폰트로 어디만큼 띄워서 어떻게 들어가게 할지, 본문은 또 어떤 서체를 이용할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것까지 겨우겨우 다 결정하고 본문을 다 이제 안 쳤어요. 그래서 뭐 제목 쓰고 뭐 본문 나오고 그림 중간에 나오게 해서 이제 전체 페이지 디자인을 다 마쳤고, 이제 한번 PDF로 뽑아서 아이패드에서 교정을 받고 이제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그 이후로 뭐 2교, 3교 이렇게 보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 제목에 뭐 이제 제가 스마일 칼국수라는 가게에 이제 김밥을 좋아해서 뭐 제목을 달았어요. 뭐 김밥이 맛있어요? 스마일 칼국수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그 스마일 칼국수 상호명에다 이제 색깔을 넣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개의 장소를 소개하는 글 20개가 있고, 이제 그 장소 외에 나에 대한 얘기, 내가 이 책을 쓸 때 뭐 글은 어떻게 썼고 그림은 어떻게 그렸고 어떤 마음으로 장소를 찾아다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내부의 얘기 해가지고 좀 성격이 다른 옹고가 시작할 때는 또 디자인이 좀 달라져야 돼서 거기다 또 그림을 그려서 이게 나의 집으로 들어간다 해서 문 열고 들어가는 모습에 어떤 작은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 추가 원고가 끝날 때는 또 문 닫고 나오는 모습, 안녕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제 이런 게 다 귀엽고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상호명에 색깔을 넣고 싶은데 이게 그림이 들어가는 책이라 어차피 흑백 인쇄가 아니라 컬러 인쇄로 할 거라서 그 색깔을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요소잖아요.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장소가 뭐 식당이나 그다음에 카페나 뭐 공공 공간에 뭐 작업할 수 있는 곳, 글 쓸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뭐 야외, 공원이나 산이나 뭐 이런 야외, 그다음에 뭐 전시장이나 영화관 같은 문화예술 공간, 이렇게 4군데인데, 그래서 4가지 색깔을 써서 그거를 좀 구분을 하고 싶은데, 뭐 그냥 뭐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좀 색깔을 좀 잘 골라야겠고, 이 제가 본문에 사용한 그림의 톤과도 좀 어울려야 될 것 같고 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이제 제 친구인 우리 선생님의 조언이긴 했는데, 표지의 컨셉과 표지의 색깔 톤하고 연결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야지 하기가 좋지 않겠냐. 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느닷없이 표지 디자인 고민을 동시에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할 때나 혹은 저자로서 그냥 원고만 쓸 때는 그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해주고, 이제 글을 쓰는 저자일 때는 편집자가 알아서 다 그 구성도 고민을 같이 하지만 어쨌든 교정교율도 편집자가 집중해서 보고 어떤 필요한 내용, 기획에 대한 내용도 저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해주니까 저는 원고에만 집중하면 됐었는데, 지금 원고는 썼고 디자인도 겨우겨우 해서 했고 본문 디자인도 했고, 근데 지금 표지 디자인이 고민이다. 표지 디자인을 하고 본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어떤 색깔 선택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애인이 배색 관련한 책도 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딱 종이에 다 프린트 돼가지고 어떤 색을 내가 쓰고 싶은지 정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그런 배색표를 줬는데, 그걸 봐도 또 잘 모르겠고, 사실 잘 보지도 않았지만 아직 지금 표지의 어떤 컨셉이나 디자인을 정해야겠다, 그래야지 이 다음 단계가 되겠구나 하는 좀 막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또 동시에 내가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건데 이거의 완성도의 목표를 어디까지로 둬야 될까? 사실 본문 원고도 굉장히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로서 책을 쓸 때는 원고를 초고를 써, 그리고 나서 편집자와 상의하에 그 초고를 가지고 어떤 방식의 정리를 해가지고 수정 원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원고를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앉히고 편집자가 1교, 2교 보면 저는 그거의 저자 교정을 1번, 2번 정도 보고 딱 완성하고 표지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이거가 좋다, 어떤 의견이다, 이 정도고, 제가 일했던 데서는
제가 표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강력한 의견을 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전문가들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막 굉장히 싫지 않고 그 해주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그랬었는데 지금 이걸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이 본문 원고를 쓸 때도 막 그 편집자로서 이 책에 엄청난 품을 들이는 거를 한 70% 정도 하고 디자이너로서의 제 역량과 힘은 뭐 한 50% 하겠죠. 제가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그런데 표지도 그냥 그렇게 할 생각을 하니까 와, 표지는 근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책의 얼굴이니까. 사실 책을 만들 때 표지만 디자인 따로 맡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지금까지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어떻게 적당히 배치해가지고 디자인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막연한 거죠. 색깔 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목에 뭐 서체나 배치나 어떤 느낌, 이 책의 느낌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농담처럼 애인이랑 책을 만드는 분이니까 표지 디자인 컨셉 회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막 앉았는데 친구가 이 책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책이냐, 이 책의 정서는 무엇이냐, 너는 이 책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런 얘기를 그냥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거에 대한 제 입장이 되게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원고 안에 그 내용이 다 있죠. 소탐대전이라는 이 책은 나라는 사람이 개인이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으로 소개하는 대전의 동네 여행기 혹은 그냥 동네에서 사는 이야기, 장소를 중심으로. 그런데 원고에도 썼지만 사실 장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봐야지만 결국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내가 이 장소를 어떻게 좋아하고 왜 좋아하고 거기서 뭘 느끼는지,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이 장소에 관한 책을 왜 쓰는지 이런 얘기가 또 한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의 이야기다 이래서 그 여행기 주간 연재로 내보냈던 20꼭지의 글 말고 저의 얘기, 제가 글 쓰는 얘기, 제가 그림 그리는 얘기, 제가 뭐 여행지 장소 골라가지고 답사하는 얘기, 뭐 연재하는 얘기 이렇게 4꼭지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거기 앞에 저를 약간 아이콘화 해가지고 조금 단순하게 저의 이미지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것 물론 저희 오리 선생님과 같이 지도 편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성한 건데 그래서 걔네를 표지에다가 딱딱딱딱 막 이렇게 와글와글하게 여러 명의 이보연을 이렇게 배치하고 놓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그림이 4개니까 좀 더 많으면 좋아서 2개를 더 그렸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뭐 돋보기로 어딘가를 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림. 소탐 대전이니까 대전을 잘 관찰한다. 약간 탐험가 내지는 탐정처럼 이렇게 막 들여다본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그리고 이제 막 춤추며 신나하는 뒷모습도 하나 그렸는데 제가 혼자 그리다 보니까 이 다른 4개의 그림하고 또 톤이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전문가의 지도 편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그림 그리는 우리 선생님에게 보여드렸더니 뭐 정서는 좋은데 네가 나중에 추가로 그린 그림은 아직 톤이 좀 잘 안 어울리니까 뭐 자전거 타는 그림 같은 거를 한번 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애인인 이분은 뭐 좋은데 그냥 이거보다 좀 더 대전을 막 돌아다니고 발랄하고 활기차고 신나는 이보연의 느낌이 드러나는 표지였으면 좋겠다, 그런 컨셉.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대전의 지도를 간략하게 그린다던가 대전이라는 이미지가 바닥에 펼쳐지고 뭐 책에 나오는 장소든 책에 나오지 않는 장소든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와글와글하게 귀엽게 재미있게 표현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선택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거긴 하지만 좀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표지 디자인 어떻게 하지? 그냥 이도저도 못하겠네? 이런 마음으로 약간 조금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이고요. 그냥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아가서 독립출판물은 어차피 나와도 내 마음에 아주 들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은 제가 편집자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저는 제가 신뢰하는 최고의 출판사와 편집자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되게 완성도 높은 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 책이 좀 부족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다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갈팡질팡 아쉽고 좀 길을 잃은 느낌인데 이거를 그냥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지금 샘플로 하나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를 더 시안을 뽑아보려고 하는데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쓰면서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막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쓰면서 되게 잘하고 싶고 재미를 느끼는데 이게 디자인의 영역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계속 그려버릇 하니까 그리면서 좀 재미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는다는 감각을 내가 막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좀 재밌어지고 이렇게 그리면 내가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게 되네.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 책의 디자인을 하는 것, 뭐 표지 디자인을 하는 것 이런 것도 그런 마음을 몇 번 더 하면은 느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절망적이진 않은데 그냥 지금은 좀 막막한 상태다. 근데 생각해보면 본문을 맨 처음에 디자인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서체는 어떡하냐, 뭐 제목은 어떻게 놓냐 이런데 그냥 하나를 어차피 제가 이거를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 많이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지치지 않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책을 만들어내는 거를 집중을 두자 하니까 그냥 뭐 서체 정하려고 치면 진짜 수백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이걸로 하자라고 그냥 믿고 가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면 바꾸지만 그래서 한번 바꿨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결정하고 그걸 그냥 쭉 밀고 나가는 힘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지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좀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조금 힘들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겠죠.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그림을 그릴 때 막 조언과 도움을 주는 우리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아이디어와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어때요? 하면서 계속 레퍼런스 하라고 이제 애인이 계속 뭘 보내줘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저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시간도 없고 난 능력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거의 처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이것도 다 경험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그 20개의 장소에 관한 에세이 말고 저에 관한 그 성격이 다른 추가 원고를 쓸 때 그 앞에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도 이거 추가로 그림 언제 다 그리냐, 그릴 시간도 없고 지금 나 아이디어도 없고 나 잘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니까 나의 우리 선생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4개를 더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표지에도 내가 너무 좀 겁을 내서 조금 뭐 대전에 어떤 지도를 그린다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형상화해서 뭔가 작품처럼 작업을 몇 개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지레 겁을 먹고 나 그거 못해 지금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냥 나는 뭐 최고로 좋은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역량 안에서 그냥 괜찮은 걸 만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목표라고 해야 될까? 그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약간 좀 별론가?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서 계속 좀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 저거 지금 못하지만 내가 있는 힘껏 최대한 끌어올려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나 못해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좀 마음이 쪼그라드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판단도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그냥 믿고 느낌으로 하는 거긴 하겠죠. 지금 오늘 5월 6일인데 지금 7, 8, 9 앞으로 3일이 되게 엄청 일정이 빡빡하고 힘들 예정이거든요. 지지난번에 2년 만에 강연했다는 거 그거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쉬고 목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연강으로 2시간짜리가 일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 7일날도 피곤하고 8일날은 겨우 좀 쉴 텐데 8일날도 저 예술로이 저 미팅하기로 해가지고 또 일정 때문에 밖에 한번 나가서 모임해야 되고 9일날은 또 그렇게 강의 갔다가 그날 저녁에 알티플라노 대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너무 바쁠 것 같고 이제 내일 화요일이니까 소탐대전 화요일 발행에 맞춰서 원고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하고 막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조금 걱정인데, 그래서 이제 표지도 나 못해 이런 마음인데, 그러지 말고 수요일 날 이제 무시래기 그림회 할 때 좀 쓸만한 그림 하나 더 그려보고 뭐 하면은 되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데이트하고 계속 놀다가 점심 먹고 이제 갔는데, 점심쯤에 애인이 갔는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그 제가 효탐대전 교정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수정하고 다시 내보내기로 PDF 만들어서 아이패드로 2교 이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고민이야. 사실은 그 책 만들기 전에 종이로 다 출력해가지고 한번 보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린터도 없거니와 그 종이를 너무 많이 쓰지 않으려고 사실 아이패드를 산 건데, 그래도 한 번은 뽑아봐야 되지 않나? 한 번도 안 뽑아봐도 되나? 뭐 이런. 그럼 언제 뽑지? 1교 때 뽑나? 아니면 이게 칼라하고 그림이 들어가는 거니까 비슷한 조건으로 샘플북을 한번 뽑아보긴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한 300부 정도 뽑을 건데, 뽑기 전에 한 권 뽑아가지고 그 상태에 뭐 그림은 괜찮은지 뭐는 어떤지 볼 거고, 그걸 보고 수정을 할 건데, 그럼 그때 샘플북으로 한번 뽑으니까 그 전에 이걸 교정지 종이 차원으로 한번 뽑을 필요는 없지 않나, PDF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굳어지긴 했는데, 저 그래도 인쇄를 한번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 물론 시안을 잡을 때 인쇄를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장제목 놓은 부분이랑 뭐 그림 들어간 배치나 이런 거는 흑백으로 몇 쪽은 뽑아봤어요. 지금 저희 중구청에 무료로 프린트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뭐 인쇄소는 아니지만 프린트집, 뭐 대학가에 있는 프린트집이나 뭐 킹코스 같은 프린트 하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한 번만 쫙 뽑아보긴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칼라로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도 뭐 하면 되는데, 뭐 하면 좋은 건데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락가락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여서 이거 모르겠다, 빨리 내일 올라갈 팟캐스트 나 녹음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켰고, 이제 오늘은 혼자 하니까 이 정도로 30분짜리 정도로 방송하고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보람 작가랑 돌아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또 이제 누구를 만나면 또 아이디어가 막 생기기도 하고 용기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냥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또 비도 와요, 날씨가. 차분하게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어떤 소식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